We stand today at the threshold of a great event, both in the life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the life of mankind.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may well become the international Magna Carta of all men everywhere. We hope its proclam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will be an event comparable to the proclamation of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by the French people in 1789, the adoption of the Bill of Rights by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doption of comparable declarations at different times in other countries. 여러분, 인권 중요한가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 침해는 나쁜 거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 앉을 만큼 지겹게 들어온 말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모든 국가와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이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행위, 늘, 언제나, 항상 옳을 것만 같은 이 행위가 도덕적 딜레마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정의를 따르게 되는 것일까요?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인권 보호와 주권 보장의 충돌로 생기는 딜레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권 국가라는 개념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주권이란 대내적으로 최고의 절대적 권위를 가짐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체제 내의 모든 국가는 동등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범세계적 권위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국제체제에는 세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계질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죠. 따라서 주권 없는 국가는 그저 허수아비 신세입니다. 주권이 반드시 있어야만 국가가 국내외 정세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입지가 생깁니다. 주권이 없다면 그 나라는 독자적인 정치적 권위와 자율성을 상실하게 되죠. 스스로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도, 외교나 국방 등 국가 운영의 기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외부의 간섭과 지배를 받는 건 시간 문제죠. 결국 주권의 부재로 인해 국가는 자국민을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처럼 주권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인권 보호라는 또 다른 중요 가치와 주권의 보장,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거 곤란하네요. 이런 딜레마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로 인도적 개입의 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적 개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식의 인도적 개입은 주권 침해 혹은 내정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주장이 대립을 이루고 있죠. 아니, 인도적 개입이 뭐길래 그러지? 해당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 이 녀석이 무엇이고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인도적 개입은 어떤 국가에서 중대한 인권 위반 발생 시 이를 막기 위한 무력, 외교, 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개입을 말합니다. 인도적 개입은 주로 무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집단 학살, 인종 청소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을 포함한 온갖 강제적 수단까지 동원한 개입을 통해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선 인도적 개입의 여러 유형 중 무력 개입을 주로 얘기하려 합니다. 인도적 개입은 왜 등장했을까요?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에 대해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국민들 인권을 책임져 주지 못할 망정 국가가 오히려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케이스도 존재하죠. 무고한 시민들이 대규모로 박해당하고 학살당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니네 나라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방관자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행동 아닐까요? 분명 우리 어릴 때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보고도 방관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기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방관자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말 윤리적으로 맞는 행동일까요? 옳다고 보기 어렵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결코 옳지 않으며 국제사회는 인권을 유린당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호할 책임이란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1차적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에 보호할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권은 다른 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 주권의 원칙을 지킨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무고한 시민들을 내팽개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경우엔 주권의 원칙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항상 위의 주장대로 결과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정치 체계에는 이번에 시행한 인도적 개입이 정당했는지 아닌지 판별할 기준도 판별해주는 기구와 단체도 없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라 판단해서 인도적 개입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대한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를 넘겨야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집단 학살이나 인종 청소는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만 집단 학살이나 인종 청소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모호성이 악용되는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대국들이 순도 100% 지맘대로 행동하는 건 아니고, 인도적 개입은 보통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 그리고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어야 합니다. P5라고 불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의안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특히 이 상임이사국 5개국이 서로 강대강 대치를 이루고 있는 시기라면 결의안은 더더욱 잘 승인이 안 될 뿐더러 이들은 자기 나라가 얻는 이익만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9년 코소보 사례를 보면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당시 구 유고 연방 정부가 코소보 알바니아계 민간인에 대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국제사회에 제기되었고, UN 안보리는 개입을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인해 결의안이 승인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나토는 외교적 압박이나 경제적 제재 등으로도 사태에 진전이 없자 안보리의 공식 승인 없이 공습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는 UN 헌장 2조 4항인 무력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특히 안보리의 승인이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무력 행사를 한 불법적인 행동이죠. 이에 대해 나토 측은 압도적인 인도주의적 필요를 근거로 불법이지만 정당하다는 예외적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일방적인 무력 사용이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지적했죠. 인도적 개입이 강대국들에 의해 남용된다면 그 목적은 인도적 목적이 아닐 수도 있을 뿐더러 국제사회가 법과 제도를 통한 인권 보호가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질 우려가 큽니다.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오늘 어떤 세력에 의해 대량 학살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미국을 향해 공습을 가하고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습을 가하면 이는 세계전쟁이고, 나토는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어려울 거고, UN 안보리는 미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고, 서방 국가들이 과연 미국을 향해 공습을 가할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이죠. 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얘네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자의적 무력 개입을 벌였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어렵습니다. 인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 개입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인권 보호를 위한 인도적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중대한 인권 침해에는 개입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진정한 인권 보호, 주권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정답을 내기가 도저히 힘든 이 딜레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